사회계약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일반의지예요. 일반의지가 뭘까?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의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여러 의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의지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봅시다. 누구의 머릿속이라고 해볼까? 우리 정은이들의 머릿속이에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자유로운 의지가 있을 수 있어요. 불쌍한 노숙자를 도와줘야지, 많이 먹어야지, 미운애 때려줘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번엔 기말고사에서 윤사 100점 맞아야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이런 의지들 중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불쌍한 노숙자를 도와야지, 이거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의지랑 관련이 있나요? 그쵸? 노숙자는 타인인데 그 사람의 선을 위해서 지금 의욕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선을 바라고 있어요. 한 요 정도는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의지와 중복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정은이가 나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이기적인 의지랑 관련이 될 수도 있지만요. 다음에 많이 먹어야지. 이것도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의지와 관련이 될까요? 사익만 추구하는 걸까요? 많이 먹어야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쌀 생산하시는 농부 아저씨 돈 많이 벌 수 있게 드리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공동선 추구하는 거랑 어느 정도 관련돼 있어요. 미운 사람 때려주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것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자유로운 여러 가지 의지들 중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의지랑 중복되는 부분 있죠. 얘네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 의지라는 겁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의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반 의지는 정은이의 마음 안에도 있고 성원이의 마음 안에도 있고 기웅이의 마음 안에도 있고 모든 사람들 안에 이런 일반 의지가 있어요.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자, 그럼 이런 일반 의지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를 더한 전체 의지와는 다릅니다. 전체 의지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를 더한 거예요. 이런 의지, 이런 의지, 이런 의지, 이런 의지, 이런 의지를 단순히 이렇게 플러스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 의지인데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만 뽑은 것은 일반 의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일반 의지는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의지이다. 즉 공동의 이익, 공동선을 지키겠다는 의지이다. 그럼 의지의 최소 공배수일까요? 최대 공약수일까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최대 공약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할 줄 알죠? 약분. 이거 최대 공배수 공약수 구하는 거.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최대 공약수가 뭐예요? 이거죠. 3. 모든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지. 3.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인 일반 의지라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의 의지를 더한 거. 지금 비유적인 거니까 딱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체 의지라는 거죠. 근데 일반 의지는 공통된 부분이다. 모두를 다 더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런 일반 의지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 안 보여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반 의지는 법의 형태로 사회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는 법 조항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네, 얘기하셨죠?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에는 징역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하는 거 100년 이상 또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조항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법조항 안에 일반 의지 들어가 있나요?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 들어가 있죠. 공동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그런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일반 의지가 이 법조항 안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들을 보면 일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의지의 일부인, 근데 이런 일반 의지는 누구의 의지예요? 다른 사람만의 의지인 게 아니라 나의 의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시작은 나의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의 일부인 일반 의지, 즉 법에 복종하는 것은 남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복종하는 것은 억울해할 일이 아닌 거예요. 법 자체가 나의 의지인 일반 의지가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종하는 건 나의 의지에 이제 복종하는 것, 즉 시민으로서 참된 사회적 자유를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에 종속되어 있을 때 자유롭다? 법에. 왜냐? 법은 일반 의지가 표현된 것이고 일반 의지는 나의 의지 중에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즉 나의 의지에 따를 때, 종속되어 있을 때 나는 내 의지대로 하는 거니까 자유롭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을 때는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 다른 사람한테 종속되어 있을 때는 난 타인의 의지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인민은 복종은 하지만 예종하지 않으며 이제 노예처럼 종속되지는 않는다. 복종은 이제 내가 자유인으로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두지만 주인은 두지 않는다. 인민은 오직 무엇에만 법에만 복종하며 타인에게 예종하도록 강제될 수 없는데 이것은 법의 힘 때문이다. 자, 그러면 사회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의 최고 권력이 주권인데요. 이런 주권은 어떤 성격을 지닐까? 일단 절대적입니다. 주권은 자연인들이 자신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모든 권리들을 전적으로 양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권은 일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또 이제 또 보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구성원들에게 자기가 가진 힘과 권리를 모두 다 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양도받은 권리랑 힘이 모여진 게 일반 의지였잖아요. 일반 의지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세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이 센 일반 의지, 즉 주권에 이 주권은 절대적인 힘을 가져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모아진 거니까 절대적인 힘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될 수 없고 대표될 수 없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인들 모두가 자신의 힘과 권리를 서로에게 양도를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자연인들 모두에게 양도를 했어요. 모두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일반 의지를 양도하는 사회계약에. 그럼 자연인들 모두 참여했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빵명이 0명이에요. 그러면 이 자연인들이 만든 국가에 있는 주권인 일반 의지가 누구한테 양도될 수 있을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도될 수 없고 대표하려면 이 자연인들, 이제 시민이 된 자연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대표를 해줘야 되는데 대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양도될 수도 없고 대표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이 말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면 넘어가시고 이것들 절대적이다. 모든 힘을 양도했으니까. 시민 모두가 참여했으니까 양도될 수 없고 대표될 수 없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주권은 분할될 수도 없다. 같은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봅시다. 주권은 일반 의지죠. 일반 의지인데 자연 상태에서 주권은 일반 의지인데 이런 일반 의지는 뭐였어요? 최대 공약수였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여러분 최소 공배수면은 이것저것 다 더해진 거예요.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최대 공약수는 안 돼요. 이거 자체로서 완전한 거예요. 나누면은 일반 의지가 아닙니다. 나눠지면 일반 의지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일 때 이게 하나일 때 일반 의지는 일반 의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할 수도 없다. 최대 공약수라서 그렇다.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냥 분할될 수 없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정부는 무엇일까?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람들은 국가를 만든다. 그 국가 안에 정부가 있을 텐데 정부는 뭘까? 자, 사회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그 뒤에 있는 주권자
굳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는 뭐냐면 주권자의 의사를 구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순수한 행정 조직에 불과하다. 여러분, 행정은 뭐예요? 행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건가요?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일들을 뭐 서류 작업을 통해서 뭐 물리적인 운동을 통해서 그걸 실제로 현실에 옮기는 거예요. 그냥 대행해주는 어떤 일을 해주는 그런 조직인 거죠. 주권자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권리, 주인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실은 주권자의 대행자, 대신 행동해주는 사람에 불과한 정부의 존재가 국가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대신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럼 정부는 무엇일까? 정부는 국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 법률의 집행과 시민의 정치의 자유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중개단체이다. 누가 결정을 하면 그것을 이 정부가 이 정부, 순수한 행정조직인 그리고 대행자인 정부가 사이에 껴서 이렇게 싸바싸바 심부름 해주고 뭐 시키는 거 다 해주고 그러는 중개단체라는 거예요.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그러면 루소의 정부는 그때 이제 주권자는 시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시민 전체. 홉스의 리바이어던처럼 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루소의 정부는 뭐가 아닐까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겠죠. 로크는 대의민주주의를 주장했지만 루소는 직접민주주의여야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된 권리는 누군가 결정을 하고 주권을 가지는 건 누구한테 대신해서 줄 수 없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대표될 수 없다. 누군가가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시민들의 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 분할될 수도 없고.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만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대행자는 시민을 대신해서, 그럼 정부를 말하는 거죠. 정부는 시민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는 있어요. 대신 결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은 누구만? 주권자인 시민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계약론 봤고요. 우리 앞에서 이상사회 할 때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 잘 안 봤어요.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기 정의롭지 않겠죠. 공리주의는 어때요?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 이익을 주면 그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이 있다더라도 전체적인 뭐 공리가 크다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롤스가 말한 정의의 두 원칙을 알아야 돼요. 자, 사람들은 원초적인 상황에 있어요. 굳이 자연 상태는 아니지만 자연 상태라고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원초적인 상태, 뭐 국가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어떤 상황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써요. 여러분 베일 알죠? 이렇게 가려지는 거. 무지는 뭘까요? 알미 없다. 이렇게. 이 베일을 쓰면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베일, 얼굴을 가려요. 이 베일을 썼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무지해졌어요. 뭐에 대해서 무지해졌을까? 뭘 모르게 되는 걸까? 자신이 처한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모른다. 사회적 여건이라는 건 내가 어떤 사회에 살아가게 될지, 내가 선진국에 살지 후진국에 살지 개발도상국에 살지 민주주의 국가에 살지 공산주의 국가에 살지 뭐 내가 사는 사회는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그런 여건을 몰라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여건, 내가 자연적으로 어떤 능력을 타고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지 근육량이 많은지 머리가 좋은지 이런 거 몰라요. 그런 걸 모른 채 내가 살아갈 사회에 적용될 정의의 원칙에 합의합니다. 내가 살아갈 사회가 어떤지를 모르고 내 개인적인 특성이 어떤지를 모르면서 내가 이제 사회에 딱 던져졌을 때 그 사회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여러 사람들과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사람들은 진보적인 선택을 할까요? 최대한 보수적인 선택을 할까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택을 하겠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겠죠. 내가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합의한 원칙이 바로 정의의 두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만 읽으세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불평등에 대한 거예요. 불평등은 허용되어요. 불평등해도 된다. 다만 두 가지 제한점,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 이건 차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최소 수혜자, 가장 조금 수혜를 받는 사람, 사회적 약자이겠죠. 그 사람한테도 그 불평등이 이익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기회균등의 원칙. 너도 나도 반장선거에 나갈 수 있는 똑같은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똑같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공정한 기회균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회균등의 원칙.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원칙이 잘 지켜질 때 그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이고 이상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제 정의 두 원칙 빠삭하게 알 필요 없이 그냥 정의 두 원칙이라는 걸 이야기한 사람은 롤수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이상적인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인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계약론 학자 우리 3명 배웠었잖아요. 이제 공통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의 본성 어때요? 홉스는 악하다고 봤어요. 로크는 백지. 성무 선악설. 그래서 악하지도 착하지도 않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관념들을 가지고 이제 배워나가는 거다. 루소는 선하다 이렇게 봤어요. 자기는 자기 자식 5명 고아원에 보냈지만. 그다음에 자연 상태 만투 상태죠. 그리고 도덕 같은 건 없는 상태예요. 로크는 평화로워요. 비교적 평화로워요. 그런데 권리의 보장이 불확실해요. 나의 재산권 이런 걸 뭐 생명권, 자유권을 완벽하게 보장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정하고 공통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이 잘못을 했어도 어떤 사람은 저 정도면 죽어 마땅하다 판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우리 집에서 일주일 정도 노예처럼 일해주면 용서해줄 수 있다 이렇게 다르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나의 권리 보장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잠재적 투쟁 상태라고도 하고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루소는 완전 평화롭고 완전 좋은 상태라고 봐요.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최선의 상태. 가장 좋아요. 자연 상태는. 그런데 사회 제도, 인간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사회 제도에 의해서 자연 상태가 망쳐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홉스는 사회계약을 하는 목적은 자기 보존, 생명 보존. 로크는 이제 자연권 및 소유를 보존하는 것, 더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것. 재판관을 딱 한 명을 딱 세워서 재산권, 뭐 자유권, 생명권 이런 걸 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것. 루소는 자유의 핵심을 두죠. 자연 상태에서 상실된 자연적 자유를 사회 상태에서 사회적 자유로 보관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홉스는 자연권 양도 어떻게 해요? 일부 양도해요? 전부 양도해요? 전부 다 양도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런 자연권을 모아서 만들어진 리바이어던은 그래서 엄청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로크는 일부만 양도해요. 뭐 빼고? 생명권, 재산권, 자연권 빼고 나머지 일부만 양도를 해요. 루소는 양도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 아까 위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를 구성원 전부에게 전부 양도한다 이렇게 돼서 전부 양도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엔 그렇게 양도한 것이 자신한테 돌아오잖아요. 다른 사람도 서로에게 양도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표현하고 있죠. 각자는 자기 자신을 전체 양도함으로써 결국 아무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 양도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사회계약의 성격.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리바이어던이라는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라는 국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의 인격 안에 다수가 결합되는 일치의 계약. 여러분 그림 생각나죠? 일치의 계약 그리고 복종의 계약입니다.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공통 권력인 입법권과 집행권을 확립하고 행사 주체인 입법부랑 집행부, 국회, 집행부, 행정부 이거를 수립해서 다수결로 운영하는 것이 사회계약이라고 이제 봤어요. 국회는 여러분 재판부가 없잖아요. 법원이 없잖아요. 여기 입법부가 사법부, 재판부의 역할을 같이 한다고 봤어요. 로크 때는 삼권 분립 이 개념이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아서 이권 분립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는 사회계약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 안에서 이제 신탁 방식으로 정부를 수립한다. 루소는 공통의 상의자로서 일반 의지를 위해 이제 형성을 하고 모든 구성원이 일반 의지에 복종을 함으로써 단일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약이다. 근데 이 일반 의지는 다른 사람의 의지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의지이다. 나의 의지라는 게 가장 핵심이다. 왜요? 나의 여러 가지 자유로운 의지 중에서 공통된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를 모아서 만든 것이 일반 의지이기 때문이다. 나의 의지예요. 그래서 이 사회계약은 전체와 맺는 계약인 동시에 나 자신과 맺는 계약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법과 개인의 자유예요. 홉스한테 법은 좋은 거,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켜주는 걸까요? 제한하는 걸까요? 제한하는 거예요. 장애물이라고 봅니다. 법은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행위를 제한해요. 그래서 법이 지배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언급하지 않은 영역, 뭐가 있을까? 학원 숙제를 어디까지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 영역에 있어서는 학원 숙제랑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사람들이 자유로운 거죠. 법이 언급하지 않은 영역에서만 자유롭다. 그다음에 로크. 법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는 해요. 개인의 자유에. 그런데 여전히 제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적이에요. 이렇게. 법이 개인의 자유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는 건 루소, 어느 정도 준다는 건 로크, 법은 개인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건 홉스예요. 그래서 한번 로크부터 볼게요. 법은 정치사회에서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정당한 구속의 범위와 한계를 지시해 줍니다. 그쵸? 법이 남의 재산을 훔치면 안 된다, 이런 거 제한해 주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재산과 자유랑 이익 이런 걸 보존할 수 있어요. 법이 도와주기는 해요. 어느 정도는 이제 구속하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유와 이익을 보존해주고 확대해준다,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시민은 법의 보호를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다음에 루소는 법에 복종하는 것은 이 법 자체가 여러분 뭐가 표현된 거였어요? 일반 의지가 표현된 거였어요. 일반 의지는 나의 의지였고요. 그래서 법에 복종하는 것은 곧 나한테 복종을 하는 거예요. 법에 복종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따르는 거다. 그래서 법에 복종함으로써 완전한 참된 사회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법과 개인의 자유의 관계가 가장 좋은 것은 루소입니다. 공통점이죠. 법을 통해서 사회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견해예요. 로크랑 루소는. 다만 이유는 달라요. 이상적인 정치 형태. 홉스는 절대군주제가 가장 좋다고, 한 명의 왕이 가장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상적이라고 보았고, 로크는 무슨 직접민주제, 대의민주제 또는 간접민주제, 이게 좋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양도 가능하다고 본 거죠. 루소와 다르게. 그리고 이권 분립, 뭐랑 뭐로? 입법권과 집행권, 행정부, 집행권으로 분립해야 된다고 보았어요. 또 루소는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제가 좋다고 보았습니다. 왜요? 주권, 즉 일반 의지는 양도가 불가능하니까, 대표될 수도 없으니까 직접 인민들, 주권자들이 통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홉스는 저항권 부정했죠. 로크는 인정했어요. 그다음에 루소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거 여러분 학습지랑 다른데요. 부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자, 일반 의지로 형성된 권력은 정당한 거죠. 나의 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지 중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통된 의지가 일반 의지였어요.
그걸로 형성된 권력은 정당해요. 그 자체로 정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정하고 인정하고 그 얘기를 굳이 꺼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거 사회계약론이 중요해요. 잘 공부해 보세요.